추가 부담금은 우리가 이제 종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때 추가 부담금을 납부할 이제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이 종전의 아파트라 종전 다세주택 종전 주택의 가치가 새로운 주택의 가치보다 미치지 못할 때, 부족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이 추가 부담금도 같은 경우도 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에 거쳐서 납부하게 되고, 이럴 때 이걸 납부하지 못하면 그 분양 입주 단계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입주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걸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이럴 때에 지연이자가 붙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조합원 분양권을 낙찰받거나 경매로 낙찰받거나 살 때 또는 일반 매매를 살 때는 이렇게 추가 부담금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몇 차까지 납부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미납 금액을 계산해야 되고, 미납금 또 이 미납금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연이자, 거기에 대한 지연이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잘 보고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가 추가 부담금이다. 추가 부담금.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좀 공부라는 게 어렵게 배워서 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투자할 때 살펴보면은 간단한 내용들 또는 가벼운 내용들을 그거를 머릿속에 정리 못 해가지고 입찰하지 못하는 게 많죠. 그다음에 이제 청산금이라는 게 뭐냐? 청산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종전의 주택, 종전의 아파트의 권리가액이 종후 새로운 아파트에 보다 금액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냐, 우리가 종전에 소유하고 또 종전 소유 주택, 뭐 이게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단독주택 될 수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이거의 권리가액, 이 권리가액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 따지면은 이 종전주택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비례율이라는 거는 아파트가 완성이 되고 나서 청산 절차에 대해서 100%의 비례율이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비례율 계산한 거는 그냥 가책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례율이 97에서 한 102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이 현장 나가서 재건축 대상 또는 재개발 대상 물건을 살 때 비례율까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현장 가면 감정평가서도 평가 금액도 정확히 판단 못하고 투자하는 경우도 많아. 이럴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종전자산의 종전 소유주택에 대한 권리가액은 감정평가 금액이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해도 돼. 대신에 이제 정확한 권리가액은 거기다 비례율을 곱하는 건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실전에 투자할 때에는 비례율까지 계산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학자들이. 이론 전문가들. 우리들 살 때는 대신에 종전 소유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이다. 거기에 비례율을 곱한 거다. 이 정도만 알지만 이게 감정평가가 얼마 정도 나가겠다. 이 생각해도 돼. 왜냐면 97에 102%, 거의 1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금액이 이거보다 어떻게 크냐? 이것이 뭐보다냐면 종후 주택의 권리가액. 이 감정평가라고 이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이런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종전 소유주택의 감정평가하고 종후 자산의, 종후주택, 새로운 아파트의 그 감정평가, 그 금액을 따져서 이게 크다면 돌려받는 거죠. 그 청산금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낼까요? 안 낼까요? 청산금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내는 거예요. 이 추가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는 추가 부담금이 있을 때 양도 계산하는 방법하고 청산금이 있을 때 양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것도 제가 이 책에다 자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이라는 거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세금 같은 경우는 좀 알고 지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현금 청산은 뭘까요? 현금 청산. 청산금하고 현금 청산금 말이 비슷하죠?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추가 부담금하고 이 청산금은 분양을 신청을 해서 종전주택이 이 권리가액이 종우주택보다 권리가액이 크면 청산금이 되는 거, 청산금을 받는 게 되는 거고, 작다면 추가 부담금이지만, 그러니까 분양 신청해서 분양권을 받고 어떤 게 더 크냐 이거 갖고 따지는 거죠. 그걸 추가 부담금, 청산금이라고 하지만 현금 청산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고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아서 이제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현금 청산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돈을 받는 거죠. 근데 요즘에 보면 위치가 좋고 괜찮다면 현금 청산보다는 분양을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분양이 나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앞으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현금 청산 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현금 청산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옆에 사무 아파트, 여기 바로 옆에 서초동의 사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대. 그때 그랬어요. 한 5년 전에. 그런데 그것이 분양되고 나가지고 10억짜리가 20억, 22억, 이렇게 23억이 된 거죠. 그 사람들 현금 청산 받고 한 2, 3개월 있다가 3억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 쓰려가지고 속이 아파. 내가 옆에서 계속 봤잖아. 재건축하는 거 사람들. 속이 쓰려가지고 어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거 갖고 다른 데 살 수 있냐? 못 사요. 이걸 팔고 저는 이 강남에 살면서 이런 걸 많이 봤어. 이 아파트를 파고 저쪽에 가서 살려고 그러는데 이미 2, 3억 올랐어. 못 사.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내가 이제 마곡지구 거 사줬죠. 사줬더니 거기는 가기 싫대요. 여기랑 거기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대. 여기서 한 30년씩 살던 사람을 마곡지구 사람은 못 살아요. 현금 청산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 부담금, 청산금, 현금 청산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에서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현금 청산이라고 하죠. 조합원 입장에서, 조합 입장에서는 이제 표현이 좀 달라요. 자, 이렇게 추가 부담금, 청산금, 현금 청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